네, 이번 시간에는 인지적 평가와 관련해서 인지적 평가 문항을 개발할 때와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지적 평가 문항을 만들려고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교육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좋은 문항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이 뭐고 측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문항의 타당도는 이제 나중에 문항 양호도 부분에도 이제 나올 텐데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했느냐 하는 게 타당도입니다. 이렇게 문항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험자의 독해력과 어휘력 수준이 고려돼야 됩니다. 수험생의 독해력과 어휘력 수준이 고려되지 않은 채 질문을 내면 이 시험 문제를 내면 이 학생이 정말 몰라서 틀린 건지 아니면 독해력이 부족해서 틀린 건지를 알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의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의 어휘가 너무 이 학습자의 수준에 안 맞아서 이해를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험자의 독해력과 어휘력 수준을 고려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문항의 유형에 따른 특징, 장단점, 복잡성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문항 유형에 따라서 측정하고자 하는 정신 능력의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항 특성에 따라서 적합한 문항 내용이 출제가 돼야 되겠죠. 네 번째는 수험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건 이제 윤리적인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좋은 시험 문제라고 해도 이게 정의적인 행동 특성에 좀 바람직하지 않으면 시험 문제를 내면 곤란하겠죠. 출제된 문항이 학교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학교 외의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를 좀 만들어낼 수 있지는 않는지, 오해의 소지는 없는지, 이런 것들 좀 고려해서 시험 문제를 내야 되겠죠. 시험 문제를 만드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를 만드는 것과 관련한 것들은 또 뒤쪽 챕터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런 인지적인 문항을 제작할 때 고려사항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 문항의 제작 절차를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이제 도식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 이제 교육 목적을 확인해야 됩니다. 평가 목적을 확인해야 됩니다. 미안해요. 이게 이제 평가의 목적이 뭔가에 따라서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문항이나 유형이나 난이도 수준이나 뭐 시행 절차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가를 계획할 때는 어떤 새로운 수업이 시작될 때 학생들의 선행학습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냐, 즉 진단평가냐, 아니면 형성평가냐, 아니면 뭐 총괄평가냐, 아니면 상대평가냐, 중거지향평가냐, 이런 어떤 정확한 목적을 확인한 후에 평가가 진행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평가를 위한 청사진을 작성해야 되는데요. 청사진으로서 첫 번째가 이제 교육 목표를 분석하는 겁니다. 목적과 목표는 좀 다른 건데요. 목적은 이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상태를 목적이라고 한다면, 목표는 그 목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세분화된 어떤 도달해야 될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서 단계마다 달성돼야 될 것들을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교육 목표를 분석하는 것은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 전반에 걸친 분석,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적합성, 학교의 사태나 학생의 성취 수준, 성취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제 정하게 되죠. 또 교과 목표라든지 또는 학년별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또 단위 시간에 달성하게 될 수업 목표 이런 것들도 살펴보게 되겠죠. 구체적으로 목표를 분석하고 내용을 분석하면 이제 평가 대상이 명확하고 목표가 명확하게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좀 뚜렷하게 알 수 있게 되겠죠. 이 목표와 내용이 어떻게 조직되고 어떤 방법으로 진술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이 잘 조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것을 평가하기에 적합하도록 진술하는 겁니다. 목표와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거나 평가할 수 없도록 진술했다면, 즉 시험 문제가 이상하게 만들어졌다면 좋은 시험 문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평가 도구를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도록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진술문을 잘
작성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제 평가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 장면을 설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항 유형을 결정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원 분류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 이원 분류표는 진짜 엄청 아주 많이 대가 중요합니다. 이원 분류표는 따로 떼서 다음에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평가 문항의 초안을 만들고 평가 문항을 검토하고 수정하고 문항을 편집하고 인쇄해서 시험을 치르게 되겠죠. 이렇게 1년에 5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인지적인 문항을 만든다는 것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원 분류표 또는 이원 목적 분류표라는 단어를 꼭 외워두시고 다음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지적 평가 문항의 개발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